자, 다시 보세요. AD와 BC가 평행하면 그 AD와 BC의 길이가 같아야 평행사변형이다. 틀린 예는 뭐냐? AD하고 BC가 평행해요. 그런데 AD하고 BC가 평행한데 길이가 같은 건 누구야? AB하고 CD야. AB하고 CD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쉽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로 나왔을 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기호로 주어져 있을 때 평행하다라고 나온 그 각각의 선분의 길이가 주어지고 같다라고 나오면 이건 옳은 것. 됐죠?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는 그 선분이 아닌 다른 선분의 길이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바로 이 내용까지가 우리가 공부할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죠? 자, 같이 함께 개념 확인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개념 확인 문제 보면 보기에 A, B, C, D 중 평행사변형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마주 보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길이가 같아요. 요거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맞습니다. 자, 니은 보면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만났어? 90도로 만났어. 그럼 이게 평행사변형일까? 그런 조건 5가지 중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서 평행사변형이 안 되는 그림을 우리는 그려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 근데 우리는 이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은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오늘 별표 어디다 쳐야 돼요? 디귿에 쳐야 돼요. 바로 디귿. 왜? 평행은 이렇게 둘이 평행한데 길이는 이렇게 둘이 같아. 근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평행사변형이면 그 성질을 가져요. 하지만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길이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길이가 같고 이렇게 둘이 평행해. 그럼 지금 그리는 이 하얀색은 평행사변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디귿이 제일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자, 리을 보면 뭐예요? 두 쌍의 대각이 서로 어때? 크기가 같으니까 이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골라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출제되는 문제고 항상 틀린 보기도 주로 디귿에서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 가볼 텐데요. 다음 개념은 바로 평행사변형과 넓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평행사변형과 넓이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자, 우리 만약에 여기 중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지만 중점이 있으면 요 선에 의해서 이걸 나중에 중선이다라고 이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왼쪽하고 오른쪽 삼각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삼각형은 넓이가 서로 어떨까?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는 지금 뭐냐면 바로 이 길이가 높이겠죠. 맞죠?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둔각 삼각형도 높이는 뭐죠? 우리 둔각 삼각형 높이 어떻게 구해? 이변을 밑변이라고 하면 높이는 밑변의 연장선 긋고 꼭지점에서 밑변의 연장선의 수선 그은 이게 높이죠. 근데 그 길이가 이 그림에서 뭐예요? 바로 분홍색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 그리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결국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당연히 같아질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일단 아는 상태에서 우리 그러면 평행사변형과 넓이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 개념은 이겁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이거예요. 2가지 그림이 나올 건데 대각선을 긋게 되면 대각선을 딱 그어볼게요. 자, 위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은 서로 뭐가 돼요? 합동이 되죠. 그죠? 오케이. 자, 이렇게 또 대각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뭐였냐면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뭐한다? 이등분한다. 이거 알고 있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넓이 작은 삼각형 하나를 S라고 놔보겠습니다. S 넓이를.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려서 봤을 때 이변을 밑변으로 생각해보면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높이는 어차피 이게 높이잖아요. 맞죠? 조금 전에 그렸던 거. 그러니까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도 S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변을 밑변이라고 생각해보면 밑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오케이, 두 삼각형이. 높이도 이렇게 수선 그은 거니까 같아요. 결국 이 넓이도 S가 될 거고 그렇다면 이 넓이도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S가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S인 이유는 아래의 두 개가 합동이에요 라고 보일 수도 있고 합동이니까 넓이 같아요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밑변이 둘이 서로 같기 때문에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가 S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론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두 개의 대각선에 의해서 네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뭐라고요? 평행사변형은 두 개의 대각선에 의해서 네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네 개의 삼각형에 뭐가 같다? 넓이는 모두 같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결론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자, 대각선을 그 하나만 긋게 되면 여기서 처음 설명할 때 대각선 하나 딱 긋게 되면 두 삼각형 합동이라 그랬어요. 합동이란 얘기는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넓이도 같을 겁니다. 이 내용은 되죠. 자,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평행사변형 내부의 한 점을 딱 잡겠습니다. 내부의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각각의 꼭지점에서 그 내부의 한 점까지를 연결해 보면 마찬가지로 네 개의 삼각형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기호로 써보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삼각형, 리을 삼각형이다라고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마주 보이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같다. 뭐라고요? 평행사변형 내부의 한 점에서 꼭지점을 연결해서 생기는 네 개의 삼각형이 있을 때 뭐라고요? 마주 보이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같다. 결국 뭐하고 뭐가? 기역과 디귿의 합이랑 니은과 리을의 합이 어떻다? 같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이렇게 둘 더한 거랑 이렇게 둘 더한 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둘씩 더한 이 하나는, 이 한 덩어리는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뭐가 될까? 절반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궁금하죠? 선생님, 왜 이렇게 둘 더한 거랑 이렇게 둘 더한 게 같아요? 그거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결과도 알아야 되지만 설명은 요점 내부의 한 점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두 변과 평행한 선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변과 평행한 선분을 요점을 지나는 선분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기호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써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이는 작은 요 사각형들 있죠. 이 사각형들. 이 사각형들도 다 뭐가 됨을 알 수 있죠.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될 겁니다. 근데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에 의해서 넓이가 서로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 넓이를 x라고 놓으면 이 넓이도 x겠네. 이 넓이를 y라고 놓으면 이 넓이도 y겠네. 이 넓이를 g라고 놓으면 이 넓이도 g가 될 거야. 이 넓이를 w라고 놓으면 이 넓이도 w가 될 거야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개념의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주 보이는 삼각형의 넓이 합이 같다 그랬어.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삼각형, 지금 주황 분홍색으로 그리는 이 삼각형의 두 삼각형의 넓이는 XWYG의 합이에요. X와 W와 Y와 G의 합입니다. 맞죠? 근데 이 넓이하고 누가 같다고? 이렇게 마주 보이는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 같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둘의 합이라는 건 뭔가 하고 봤더니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죠.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 보세요. 자, 위아래로 있는 분홍색 삼각형 두 개의 넓이 합과 좌우로 있는 하얀색 삼각형 넓이 합을 봤더니 성분이 XYGW, XYGW 합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결론이 뭐라고 그러고요? 평행사변형 내부의 한 점에 의해서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네 개의 삼각형이 있을 때 결론. 마주 보이는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이 서로 어떻다? 같다. 정리됐죠? 이게 바로 그 두 번째로 우리 오늘 개념 2에서 배우게 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내부에 한 점 P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6이래요. 자, 그럼 우리는 알아요. 이 넓이가 26이면 이 넓이도 26이야. 맞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라는 건 26 더하기 26이니까 52제곱센티미터. 어렵지 않게 뭐 바로 이 정도는 식 없이도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평행사변형이면 이렇다가 아니라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 공부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다고요? 바로 5번에 있었죠? 불러보세요. 5번이 뭐였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야 평행사변형이다. 반드시 나온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부한 내용은 뭐예요? 바로 평행사변형과 넓이. 대각선을 그으면 4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각각 같다. 이건 여러분도 어렵지 않은데 내부의 임의의 한 점, 내 맘대로 한 점을 잡아서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4개의 삼각형이 있을 때 마주 보이는 삼각형들끼리의 넓이 합이 같다. 오늘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개념들에 대해서 예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1번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의 사각형 ABCD 중에서 평행사변형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했습니다. 이건 개념 확인 문제에서 풀었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 형태인데요. 자, 우리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기억은 6cm, 6cm, 5cm, 5cm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5, 5로 같다라는 거, 6, 6으로 같다라는 것. 결국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사각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 있었죠. 기억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7, 7, 7, 8. 이거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안 되죠? 결론적으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릅니다. 한 쌍의 대변의 길이 같아. 그런데 나머지 한 쌍의 길이가 달라요. 평행사변형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디귿은 눈으로 봐서 안 돼요. 평행사변형 아닙니다. 그죠? 자, 왜요? 이웃하는 변 둘씩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마주 보이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죠. 근데 다 다르게 돼 있으니까 디귿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리을 볼까요? 마주 보이는 두 변 길이 같습니다. 10, 10, 7, 7. 그러니까 기억 조건하고 똑같이 리을 조건도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따라서 기억과 리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예제 1번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예제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렇게 변의 길이도 있지만 또 각의 크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ABCD가 지금 다음 그림과 같다라고 돼 있고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AD와 CD의 길이, DC의 길이 요거하고 요거 구하래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알려주는 건 그냥 사각형 ABCD의 평행사변형이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평행사변형이면 사실 쉽게 나오죠. 왜? AB하고 CD 같으니까 4. BC하고 AD 같으니까 AD는 6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평행사변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죠.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대각의 크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각 구해볼까요? 자, 이 각의 크기는 360도에서 나머지 3개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더하면 130에다가 115 더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245도죠. 그러니까 각 A의 크기는 360도에서 누굴 빼주면 돼? 245도를 빼주면 115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왜? 대각의 크기 같고 대각의 크기 같아요. 사각형 ABC는 뭐예요? 평행사변형.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길이 같을 겁니다. AD의 길이는 바로 얼마? 6cm. CD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똑같이 4cm다. 이렇게 각각 AD와 DC의 길이를 6과 4cm. 답을 써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다? 평행사변형이 되니? 그걸 확인하라는 얘기야. 뭘 통해서?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까? 두 쌍이 확인됐죠? 그 다음은 대변의 길이 같은 걸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예제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 평행사변형이래요. 자, 이것 조금 여러분들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두 꼭지점 A하고 C에서 대각선 BD에 수선을 그어서 수선의 발을 E하고 F라고 했고 이렇게 둘을 또 연결해 놨어요. 이 안에 작은 사각형이 생깁니다. 맞죠? 사각형 AECF가 생기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AECF도 평행사변형이 된다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래 보여요 선생님, 이거 왠지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시작을 하겠죠. 근데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눈치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지 우리는 정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각형이 ACF가 왜 평행사변형인지 지금부터 그걸 보일 텐데 그 내용이 쉽지가 않으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지금 우리 요직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직선이 가고 있는데 이 직선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직선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각하고 안쪽으로 가볼까요?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더래요. 둘은 엇각에 위치해 있는데 크기가 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두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이 지나가는데 이 각하고 이 각이 90도로 같다는 얘기니까 엇각에 위치해 있는데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둘이 뭐 할 거란 얘기예요? 평행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 선분 A2하고 누가 평행하다? 선분 FC가 평행하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조건은 뭐가 있어야 이게 평행사변형이 될까 하고 봤더니 사각형 AED를 바라보겠습니다. 삼각형 AED.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BCF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삼각형을 바라봤더니 뭘 할 수 있냐면 이 각하고 이 각은 서로 무슨 각으로 같죠? 엇각으로 크기 같죠. 이렇게 둘이 기본적으로 평행하니까 엇각으로 크기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가 서로 어떨 거예요? 같을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도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주황색도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 됩니까? 직각, 빗변, 다른 한 내각, RHA 합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합동이면 당연히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을 테니까 각각의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 누구예요? A2하고 CF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아, A2의 길이하고 CF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근데 CF를 우리가 FC로 싹 바꿔서 써보면 CF나 FC나 똑같죠, 선분은. 지금 뭐예요? 아, A2하고 FC가 평행한데 A하고 FC의 길이가 같대. 말로 표현해볼까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길이가 같대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5번째 조건을 만족하죠. 제일 중요했었던.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이 분홍색 사각형은 뭐가 된다? 바로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옳다는 얘기고 사실 5번을 위해서 1, 2, 3, 4번이 등장을 하는 건데 A2하고 CF의 길이 같다. A2하고 CF의 길이가 같다. 여기서 보였었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F하고 CE. AF하고 CE. 그쵸? 왜?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이게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길이가 당연히 같을 거예요. 대변이기 때문에. 자, 3번에 각 ABE, ABE 요각하고 BCE, BCE 요각? 이렇게 둘이 같나요?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3번이 옳지 않다는 얘기고 4번 ABE하고 CDF. 자, 보세요. ABE하고 CDF도 같은 방법으로 지금 R, H, S 합동을 만족하겠죠. 또는 RHA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합동이 되니까 선택지에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는 문제고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겠지 하고 푸는 게 아니라 왜 평행사변형인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도형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다라고 항상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예제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O는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하는데 사각형 ABCD 전체가 52제곱센티미터일 때 색칠한 부분은 그러면 전체의 뭐가 될까? 절반이 되겠죠. 4개 중에 2개가 칠해져 있으니까 결국 52제곱센티미터의 절반이니까 26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뭐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예제 4개를 살펴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아래쪽에 있는 유제들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의 유제가 2개씩 딸려 있고요. 항상 두 번째 유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신경 써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XY 값. 평행사변형이 되고 싶으면 마주 보이는 지금 길이들이 나와 있으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X의 값은 바로 얼마야? 5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Y-3하고 4가 같아야 되겠죠. Y-3이 4가 되기 위해선 Y의 값이 뭐면 돼요? 7이면 된다. 답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문제 유제 2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제 2번도 똑같습니다. 길이에 관련된 문제죠.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고 싶어. 조금 더 어렵죠? 바로 XY가 나오진 않아요. 자, 이렇게 둘이 같을 거고 이렇게 둘이 같을 거니까 첫 번째 2y 플러스 1이 5이다 해서 여기서 2y는 4니까 y의 값은 2다. 요거 먼저 우리는 구해놔야 되겠죠. 왜? y가 2가 돼야지 여기에 대입해서 이 둘이 같다 해서 x만 남길 수 있습니다. 자, 2x-10하고 누가 같을 거예요? x-2가 같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항에 보면 x의 값은 그대로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y의 값이라는 건 8 플러스 2니까 결과는 10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 정도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유제 3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고 싶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주 보이는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돼요. x의 값이 바로 뭐면 돼요? 75도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 각이 y이면 이 각도 뭐가 돼야 돼? y가 돼야지 대각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쭉 다 더해서 360도죠. y 두 개에다가 자, x 두 개. x가 근데 75도예요. 75도 두 개라는 건 150도고 이걸 다 더해서 360도가 돼야 됩니다. 결국 이 y의 값은 150도 이항하면 210도이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누면 y의 값은 105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구할 수 있죠. 결국 x는 75도, y는 105도. 끝입니다. 조금 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원래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바른 방법이고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각의 크기합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180에서 75 빼면 y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도 있겠죠? 지난 시간 내용을 정확히 기억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제 유제 4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제 4번도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게 꽤 많은 그러한 그림이 등장을 했네요.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 지금 현재 전체가 평행사변형입니다. 전체가 평행사변형인데 여기서 D에서 E까지의 거리와 B에서 F까지의 거리가 같도록 E와 F를 잡아서 A에서 연결, C에서 연결한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잘 몰라도 눈으로 봐도 그냥 평행사변형이겠죠. 그래서 평행사변형 씁니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쓰면 답이 맞아요. 이런 맞으면 안 되죠 원래. 알고 풀어야죠. 그냥 이렇게 찍어서 맞추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왜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5가지 조건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 평행사변형일까? 그래 보여요 선생님 딱 봐도. 그거 말고요. 왜일까 생각해보면 전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었죠? 그럼 일단 이렇게 둘이 뭐하죠? 평행합니다. 여기다 써본다면 이렇게 둘이 평행해요. 오케이?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원래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때요? 마주 보이는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둘이 같았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길이만큼을 뺐으니 나머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 같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5cm에서 3cm 빼서 2cm입니다. 5에서 3 빼서 2cm입니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각형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데 그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5번째 조건 있죠. 항상 그것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평행사변형 맞지만 어떤 조건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입니다. 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제 유제 6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또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죠. 그죠? 자, 평행사변형 ABCD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평행사변형인데 지금 여기에 대각선 BD 보이시죠? 그 다음에 대각선 AC 보입니다. 둘의 교점을 O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엔 문제가 뭐냐면 이 대각선에서 B에서 요만큼 떨어진 만큼 D에서 요만큼 똑같이 떨어뜨려서 E와 F를 잡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해 놨습니다. 이 안에 생기는 이 파란색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일단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일까? 눈으로 봐도 평행사변형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왜 평행사변형인지 그럼 또 알아야 된다고요. 왜죠? 바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나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이 길이 같나요? 모르죠. 이것들이 평행한가요? 몰라요. 그럼 어떤 조건으로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나를 생각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전체 큰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그으면 2등분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AO의 길이하고 CO의 길이는 당연히 어떨까? 같을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